병원 내 태움이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움, 인력 부족, 미흡한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장시간 노동 이 모든 것들이 고 박선욱 간호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 아산병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 아산병원 입사 6개월 만인 지난 2월 15일 오전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하기 20여 분 전에 남긴 메모에서 업무에 대한 압박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한 증상, 하루에 3-4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 등의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가혹행위인 태움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 처리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혀 논란이 됐다. 태움의 정의 1. 제가 될 때까지 되어버린다는 뜻으로 의료계에선 통상 권력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습을 말한다. 2.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거나 인격 모독과 괴롭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선배 간호사에 의한 태움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사나 환자가 태움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가하는 쪽에선 태운다, 당하는 쪽에선 활활 탄다, 탔다고 표현한다. 4.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악습을 일컫는 용어로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나왔다.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씨의 사망의 직후부터 이른바 태움이 사망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5. 공대위는 태움의 배경에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의 간호사들은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는 부서가 희망불세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처음 간호사 업무를 시작했을 때 A씨는 여느 간호사들처럼 병동에서 환자들을 간호했다. 예비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10개월을 기다리고 대학병원에 입사한 A씨는 주어진 수습기간은 단 3주, 4주차 되자 혼자 18명의 환자를 돌봐야 했다. A씨는 당시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당장 일하라고 해서 도망치듯 그만뒀다며 환자를 직접 처치하는 게 무서워 차라리 수술방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수술방 간호사, 스크럽은 의학 드라마에서 수술 도중 의사가 메스를 외치면 도구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다. 드라마와의 차이점은 업무의 난이도다. 각 과별 수술이 다르고 수술마다 기구가 다르다. 같은 수술이라도 의사별로 수술법이 다르고 실전에서의 의사는 기구 이름을 잘 불러주지도 않는다. 수술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용도와 각도에 맞게 알아서 기구를 건네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기구 수천 개의 이름을 외워야 하고 수술 방법을 두루두루 알아야 하는 것이다. A씨가 수술방 간호사로 일을 시작한 두 번째 병원은 수습기간을 단 2주 줬다. 모른다는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면접 때부터 프리셉터 제도, 선배 간호사가 개인 지도 교사가 돼 신규 간호사를 가르치는 제도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병원에는 당신을 가르칠 만한 사람은 없다며 대답이 돌아왔다. 우려대로 그는 3주 만에 세컨드 스크럽으로 실전 수술에 투입됐고 5개월 뒤에는 책임이 더 무거운 퍼스트 스크럽을 맡았다. 퍼스트 스크럽으로 처음 수술에 참여한 날 A씨는 60개의 기구 중 뭘 건네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들 왜 들여보냈냐는 지청구만 들었다. 그날 불이 꺼진 수술방에서 A씨는 홀로 울었다. 이후로도 너 그런 것도 몰라? 너 수술방이랑 안 맞는 것 같다. 등 의사와 선배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A씨는 제가 느낀 괴롭힘은 안 알려주는 괴롭힘이라며 내가 공부해서 잘 설명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했다. 오기로 버틴 성과는 세 번째 병원에서 조금씩 발휘됐다. 선배 간호사의 출산 휴가로 8에서 10년 차가 하는 수술 방장을 A씨는 3년 차에 맡게 됐다. 해당 수술방의 간호사 업무를 총괄하며 신입 간호사 교육도 맡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을 준비했다. 일하는 중에도 교육법을 고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서도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신입을 태운 건 아니다. 신입이 실수를 하면 나는 신입 때 멍청한 실수 많이 했는데 나보다 낫다며 칭찬해줬다. 각종 수술 기구를 설명할 때는 부인과 기구는 앨리스처럼 여자 이름이 많다는 식으로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다. 어느 후배가 A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복받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일이 즐거웠다. 그렇게 2년을 보냈지만 A씨의 속은 어느샌가부터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제가 화장실 못 가고 밥 못 먹고 해도 신입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먼저 배려해 주었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누가 챙겨주지 하는 생각에 서러웠다며 계속 신입이 들어오고 한 번에 2, 3명씩 가르치는 상황까지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내일도 후배를 가르치는 일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몸으로 나타났다. 방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A씨는 수술 중에 숨이 안 쉬어지는 걸 느꼈다. 후배에게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쓰러졌다. 깨어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일 또한 무게를 더해간다. 잠깐 방심한 사이에 당장 큰 실수는 아니더라도 이게 도미노가 돼 걷잡을 수 없이 큰 사고가 되는 경험이 쌓여간다. 암이 온몸으로 전이던 환자를 수술하던 어느 날 기구 하나가 수술실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기구를 소독하기 위해 멸균 용액에 담그고 교대자와 번갈아 밥을 먹으러 갔다. 기구 위치에 대한 인수인계를 빠뜨렸고 갑작스레 필요해진 기구를 찾지 못한 사이 수술방에서 사달이 났다. A씨는 기구를 바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한국 병원은 의사나 간호사 개개인의 작은 실수에도 생명이 좌우된다.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다. 너 수술방이랑 안 맞는 것 같다. 신입 시절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A씨는 자신이 맡은 마지막 신입 간호사에게 내뱉었다. 그날 밤 후회하며 신입을 찾아가 울면서 사과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다. 내가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들다. A씨의 말에 신입은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결국 수건하사에게 신입을 다른 수술방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후배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싫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다고 했다. 당시 A씨는 화가 울컥울컥 나고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명상 시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년간 배운 요가를 그만뒀다. 대신 사격장을 다녔다. 돈이 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어디 기댈 것 없이 후배들 실수를 커버해야 되고 뭔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버겁다는 부담감은 씻어낼 길이 없었다. 결국 그는 내 자신이 무섭다며 사표를 냈다. 한동안 정신상담을 받아야 했다. A씨는 후배를 태우고 그 자신도 태워버렸다. A씨는 간호사는 한 발짝만 내디디면 떨어지는 높은 곳에서 서 있는 난간은 없고 조심하라고만 한다며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려면 그럴수록 더 파탄이 났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수간호사가 퇴근할 때는 수간호사의 가방을 두 손으로 들어주면서 배웅하러 따라 나간다. 다른 일이 바빠 죽겠는데도. 반성문 쓰라고 해놓고 써서 가져오면 면전에서 찢는다. 신규가 걸어서 이동하면 어디 신규가 어디서 걸어? 그러면서 화를 낸다. 뒤라는 뜻이다. 자기 잘못을 후배에게 뒤집어 씌운다. 따돌림 당하는 간호사가 대화에 끼일 만한 순간 모든 간호사들이 대화를 멈추고 뿔뿔이 흩어진다. 쉬는 꼴 보이가 안 입고 와서 일부러 엉터리 일을 시킨다. 예를 들어 물품 개수 일부러 안 맞게 카운트한 뒤 후배가 쓰레기통 뒤지고 바닥 기어다니면서 찾으라고 시킨다. 그걸 보면서 비웃으면서 낄낄댄다. 가방을 캐비넷에서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고 말한다. 죽도록 일을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티타임을 가진다. 자신들이 고립시켜놓고 당하는 사람의 성격과 사회성을 탓한다. 당하는 사람이 부정적이고 근시안적이라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도 마땅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벽을 보고 1시간 서 있으라면서 반성하라 한다. 너희 부모들이 내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느냐? 라고 묻는다. 너는 내가 있느냐? 생각은 하고 사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 생각대로 일하지 말랬지. 부모 욕먹이니 좋냐? 라고 한다. 얼마나 낯짝이 두껍길래 출근할 생각을 했냐? 라고 묻는다. SBS 스페셜 보도자료 나무위키 참조. 태음의 원인 1. 병원 인력의 부족. 병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2개월간 짧은 교육을 끝낸 직후 신규 간호사를 바로 실무에 투입한다.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선임 간호사의 경우도 원래 담당하던 환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고 있는 형편이다. 공대위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속에서
선임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를 태우게 되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명분과 인력 부족이라는 배경 속에서 태움은 정당화된다면서 대물림되고 30%가 넘는 신규 간호사들이 입사 후 1년 안에 이직하고 있다. 병원은 다시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면 그만이고 정부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증가시켜 이를 뒷받침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 병원의 장시간 노동 문화. 병원 내 악습인 태움 문화는 장시간 노동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박 씨는 오후 1시에 출근해 새벽 5시에 퇴근하며 하루 16시간을 근무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 박 씨뿐 아니라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시달렸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이윤을 위해 부족한 인력을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채우며 간호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대위는 대통령이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고통받다가 죽음까지 선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3. 병원의 이윤 창출에만 몰두. 대응 문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엔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는 병원과 장시간 노동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공대위는 정작 인력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이익을 얻었던 서울 아산병원은 침묵하고 있다며 현장의 간호사들은 심지어 자신이 태움의 가해자였던 경험들을 고백하는데 병원과 경찰은 죽음에 이를 만한 태움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장시간 노동 규제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으로 보건업을 남겨놓아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최근에 발표한 간호인력 대체에서는 간호인력 배치 수준 강화라는 핵심도 없고 신규 간호사 교육제도 개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하위권입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16명을 돌봐야 해 업무 부담이 미국의 3배가 넘습니다. 1962년 처음 의료법이 개정된 간호사 정원은 5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나마도 정원을 지키는 병원은 많지 않은 현실이고 인건비는 가능한 줄이고 수익성 있는 의료기기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출처 SBS 뉴스. 5번째, 한국 특유의 갈굼 문화. 일반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어서 주변의 눈을 의식하여 자제하는 편인데 군대나 간호사 조직처럼 좀 폐쇄되고 상하 계급이 나눠진 조직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6번째, 파벌 짓기. 무시 못하는 파벌 문제. 보통 5조 3교대 혹은 6조 3교대 근무하고 남녀 성비도 맞지 않는 특성상 수많은 파벌이 존재합니다. 보통 5조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5개 정도는 존재한다 보면 됩니다. 같은 파벌에 속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넘어가 주기도 하며 근무 전후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만약에 같은 팀 파벌에게 찍히면 피곤해집니다. 은근히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성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팀 파벌이 아니더라도 찍히게 되면 어마무시한 뒷담화와 함께 일신이 피곤해집니다. 물 흐르는 듯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응 문화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 1. 기성세대가 딱히 문제시하지 않는다. 제일 큰 문제점으로 여러모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가 낡고 잘못된 관념을 견지해 원흉들 자체인 탓에 딱히 이런 악습을 문제시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잘못된 악습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요즘 젊은 세대들 정도고 기성세대들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악습이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편리하고 이로운 동력이라 생각하는 게 바로 한국의 기성세대들입니다. 공공연히 문제가 없다라고는 못해도 실제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극단적인 말이지만 세대 교체가 되면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단시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2번째, 미미한 처벌 제재. 하다못해 보고를 하거나 신고를 해도 오히려 고발자가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라도 불렀다간 딱 관심병자로 찍히기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관의 주역들인 기성세대들 자체가 이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딱히 처벌 범위에 들지 않게끔 여러 핑계를 대며 얼마든지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똥군기 문화 그 자체.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대음의 근본적인 뿌리는 대학교 시절부터 시작되는 똥군기이기 때문에 아예 간호사가 되기 전인 대학교 간호학과 시절부터 똥군기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적지 않은 대학교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똥군기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드러내서 뿌리 뽑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간호대학의 똥군기는 어느 삼류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나 존재하는 일이 아닌 괜찮다는 대학의 간호대학에서부터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 위에서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조리는 대학병원급에만 있습니다. 간호사 부인난이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은 반대로 신규 간호사를 모시고 삽니다. 이런 폭력적인 부조리가 왜 가능한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번째, 간호사 추가 고용의 어려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사를 추가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간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무작정 선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병원 입장에서 간호사 수 확충 자체가 비용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인지라 이게 다시 병원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하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4대 보험 인상으로 이어지니 직장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제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꼴을 보면 결국 나라의 도둑놈이 많아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결론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대음의 대책 1. 공대위는 서울 아산병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우선 정부가 박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이들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고통받아왔던 간호사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대위는 박선우법을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서명운동, 내달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